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안세영 불화설의 김학균 감독의 답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자체적인 진상조사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안세영 선수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옆을 그냥 지나쳐서 지나가는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의 모습이 보입니다. 글쎄요, 이 모습이 좀 살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류가 있다라는 많은 누리꾼들의 이야기가 조금은 공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김학균 감독은 이번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죠. 불화가 전혀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기사에는 왜 이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취재진이 질문하는 것에 인터뷰를 답변하고 있는 안세영 선수 옆에 사실 감독이 선수를 보호하거나 지켜주거나 뭔가 좀 빨리 지나가야 한다면 취재진들을 만류하고 가야 하는데 그냥 감독이 썰랑 옆을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남처럼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일반 시민처럼 이렇게 옆을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글쎄 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두 사람이 팀워크가 제대로 발휘가 됐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지울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 협회에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핏 봐도 보이시죠? 바로 배드민턴 협회의 단독 후원사인 요넥스와 수상한 수의 계약, 문체부는 예산을 정조준한 상태인데요.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각종 비리를 끄집어내는 시작점이 되고 그것이 배드민턴 협회장과 대한체육회장까지 법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자, 안세영 선수는 이러한 것들을 예견을 했던 걸까요?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배드민턴 협회가 발전할 수 있다. 안세영이 요구한 세 가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불합리하면서도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유연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세계 1위가 아직도 선배들을 위하여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한다. 이것은 악습을 철폐해야 되는 대목이다. 휴식을 취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관리해야 되는 선수가 대표팀 감독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고 후배가 야간 운동을 하고 싶어도 선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인 악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뭡니까? 체계적인 부상 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안세영 선수는요,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굉장히 바랬다고 했습니다.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원했었던 겁니다. 현실에서 맞닿은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기에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안타까웠다라고 지적을 한 대목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 계약 체계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크다. 그리고 개인 후원을 반드시 허용해줘야 한다. 개인 후원적인 부분을 막지 않고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자,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왜 배드민턴 협회가 요넥스와 계약을 맺고 모든 대표 선수들이 요넥스의 용품만 쓰도록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 대목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문체부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 신발에 한해 개인 후원 계약을 풀어주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냐. 대한축구협회 역시 나이키에게 후원을 받지만 축구화에 한해서는 개인 후원을 허용하여 손흥민 선수 역시 아디다스의 축구화를 신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함에 대한 건 연봉에서도 존재했었죠. 결국 이 굵직굵직한 선수로서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이 세 가지 쟁점을 과연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배드민턴 협회는 사실상 굉장히 타협점을 찾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감독은 첫 번째 조사를 통해서 불화가 없었다. 별 얘기 없었다라고 뭔가 흐르듯이 말을 해버린 것이고요.
안세영 선수가 말했던 세 가지 중에 무엇 하나도 변경된다거나 추가된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오죽했으면 빨래를 대신해주는 이 문화, 이제 뉴스 기사에서도 쏟아져 나왔죠. 제가 이걸 누구보다도 유튜버 중에 최초로 아마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어떤 유튜버가 이걸 또 그대로 따라해서 영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는데, 자, 요거 보면은 빨래를 모아서 후배가 하는 시스템, 김연경 선수도 지적했었고 체육계에 악습으로 남아있다라면서 내가 배구 선수지 빨래 선수냐 라고 비판했었던 이 내용들이 결국 안세영 선수의 사태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 대한체육회 내에서도 이것에 대하여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해결의 포인트가 될 것은요, 이제 안세영 선수의 작심 비판을 얼마나 배드민턴 협회가 받아들이느냐인데, 뭐 이것이 해결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협회 측은 추가로 계속하여 진상조사위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 다음번에는 안세영 선수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겠다. 차기 회의 때 안세영 선수를 포함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선수 처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말은 했는데, 뭐 사실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문체부에서는 저 진상조사위조차도 김태큐 협회장이 마음대로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엄청난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진상조사위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의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와의 수의 계약 역시 지금 굉장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체육회와 문체부 상의 이 전면전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회장, 결국 이제는 대혼란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체육회와 문체부의 대입은 오늘 내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론은 이 문체부와 이 대한체육회장이 만났던 이 귀국식, 그레이트 홀에서 진행하기로 했었던 이 축하 환영식마저도 대한체육회에서 마음대로 바꾸면서 일정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 해단식 취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결국 말문을 열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해단식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문체부를 경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기흥 회장이 갑자기 현장에서 해단식을 취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은 해단식 없이 공항에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요. 이번 해단식 취소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와의 갈등이 원인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유인촌 장관의 발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이다라고 반발한 만큼 양측의 갈등이 해단식 취소로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 이유가 선수단의 보호를 고려했다. 대한체육회가 선수단이 장시간의 비행과 항공 연착, 수화물 수치 등으로 피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그럼 이때까지 해단식은 뭐하러 진행한 겁니까? 앞으로 진행될 해단식도 싹 다 취소시켜버려 라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번 비행에 유독 연착이 많이 됐나요? 태풍이 쳤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요번 해단식에 유독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을 위한 피로도 회복을 위해서 취소를 시켰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진작에 그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대한체육회와 유인촌 장관의 문체부가 격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배드민턴 협회가 요넥스 자신들의 공식 후원사와의 수상한 수의 계약이 문제가 된다라고 문체부가 정조준을 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김태규 협회장과 요넥스 관계자들이 이 계약을 맺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죠. 이 배드민턴 협회가 지난해 2월 요넥스와 4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점 계약을 했어요. 장비와 의류를 지급받는 것에 있어서 말입니다. 보이시죠?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보면 사실 이 계약은요, 독점 계약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입찰 공고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드민턴 협회 뭐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곳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다른 후원사, 다른 회사들도 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후원 업체로서 입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넥스가 아주 대번에 됐어요. 수의 계약으로 잡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터라고 하는 빅터 IND라는 이 업체에서 배드민턴 협회의 후원 업체로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저렇게 입찰이 진행됐음에도 경쟁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낙담한 내용이 왔거든요. 여기 보면 이 공식 후원사 선정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입찰 공고 발표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한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2월달 뜬금없이 요넥스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수의 계약이 뭐냐? 지금 보면 매매, 대차, 도급 등을 계약할 때 적당한 상대방을 이미 내정하여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쟁 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보통의 원칙인데 수의 계약은 그 원리에 대하여 예외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어느 정도 경쟁 계약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 이 빅터라는 곳처럼 수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하여 입찰 경쟁을 통해서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중 가장 큰 규모로 4년간 100억이 훨씬 넘는 후원사 선정을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수의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황망스러울 따름이다라고 이 경쟁업체가 지금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후원사를 자신의 회사로 선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후원사 선정에 경쟁 입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라는 현실이 낙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배드민턴 협회는 뭐라고 했느냐? 불명확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선수 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 등의 이유로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면 이거 입찰 계약을 뭐하러 진행합니까? 그냥 독점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체부 측에서는요, 이 100억에 달하는 규모를 배드민턴 협회가 거의 뭐 독점 계약에 가깝게끔 입찰 계약은 했지만 수의 계약 형태를 보인다라는 점에서 이 배드민턴 협회와 협회장이 이 100억이 넘는 4년 계약에 대한 후원금에 대한 출처가 불투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엄청난 100억 원이 넘는 후원 계약이 수의 계약 형태로 독점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연결점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체부의 수사가 지금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만약 그 연결점들이 밝혀진다면 요넥스 후원사와 이 김태규 협회장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 두 사람이 결국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과의 대립구도뿐만이 아니라 안세영 선수 역시 협회와 체육회가 아니라 문체부의 엄중한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 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위에서 다음 회의 때는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듣겠다. 진작에 들어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어린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무려 정말 많은 7가지의 좀 수정사항을 요청했을 때는 귓등으로 듣다가 이제 와서 진상조사위를 열어 얘기를 듣겠다. 많은 국민분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총감독이었던 김학균 감독. 이번 올림픽 배드민턴 협회의 모든 걸 총괄한 감독이죠. 안세영과의 불화? 사실 아니야. 올림픽 이후에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 그럼 이게 평화일까요? 불화 맞지 않습니까? 올림픽 이후에 대화를 안 했다. 올림픽 때 안세영 선수가 모든 걸 터뜨렸으니 그 이후에 대화를 안 했다라는 건
불화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에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김학균 감독은 요번 진상조사위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번 파리올림픽 기간에 터져나온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는 안세영과 불화는 없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안세영과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 불화가 없었으면 따로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는데 글쎄요, 좀 애매합니다. 자, 16일 날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났던 김학균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이날 배드민턴협회에는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외부 인사 3명과 이상순 협회 체육인권위원장과 박계옥 감사 등 내부 인사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된 이 진상조사위가 열렸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많았죠.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이 왜 이사회에 보고도 안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진상조사회를 열어버리냐. 왜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진상조사회를 여느냐.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날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김태규 감독이 말을 했다고 해요. 보면은 대표팀 내의 부상관리와 훈련 방식, 선후배 관행 등을 두루 다뤘다라고 하는데 안세영 선수와의 불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질문에 그건 모르겠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와, 글쎄요. 실제로 김 감독은 진상조사위 회의에 출석하여 1시간가량 자리를 지켰다라고 했는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감독은 질문하신 것에 대해 솔직히 답변 드렸다라며 특별히 밝힐 이야기는 없었다. 올림픽이 끝난 이후 안세영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냐라는 물으면은 없다고 했다. 대표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다 말씀드렸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화가 없었는데 왜 안세영 선수는 그런 말을 했으며 불화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왜 올림픽 이후에 연락하고 그런 말이 없었을까요? 적어도 협회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해왔던 총 감독님은 세영아 뭐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한 번 정도 연락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배드민턴 협회 내에 안세영 선수 관련 진상조사위가 무려 3시간이나 진행이 됐다고 해요. 3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됐는데 정작 그 조사를 받고 나온 김 감독은 그냥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배드민턴 협회 측은 10페이지 분량의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열린 문체부에게 지금 제대로 법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꼬집혀진 이번 진상조사위에서 무려 3시간가량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글쎄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그런데 이 이후에 안세영 선수가 다음 회의 때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하니 뭐 이야기는 들어줬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안세영 선수의 건의사항을 들어왔던 협회지만 문제는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줬다라는 건 공감하고 개선사항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듣기만 한다고 이게 듣는 겁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뭔가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침묵을 깬 안세영 선수는요, 너는 특혜받잖아. 이것에 대하여 문제 회피보다는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사실 방수현 선수가 이러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배드민턴 협회에 특혜를 받아왔는지 아마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도대체 어떤 특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 랭킹 1위에다가 메달을 싹쓸이 해왔던 그야말로 축구계의 손흥민 선수처럼 배드민턴계의 손흥민 선수 못지않은 역대급 기록을 세운 안세영 선수에게 과연 어떤 특혜가 있길래 방수현 해설위원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낱낱이 드러날수록 특혜 의혹이 해결이 되면 방수현 해설위원은 점차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세영 선수는요, 이 선수촌 생활 자체가 학생이 혼자 버티기 너무 외로운 것이다.
무려 A4 13장 분량의 장문의 건의서를 언론사에서 입수를 했다고 해요. 이미 지난 1월달, 그러니까 2024년 1월달에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이 협회장과의 면담 때 직접 전달을 드렸다고 해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그러니까 A4 용지 13장, 15,000자 정도 분량의 건의서를 직접 안세영 선수가 작성을 했고 부모님과의 이 김택규 회장의 직접 면담을 통해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김 회장도 몇 달 전 토로한 바가 있다고 해요. 금메달을 3개나 땄는데 포상금은 1,000만 원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이번 12월 20일 날 충남 서산 한 호텔에서 협회가 진행한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포상금 수여식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엄청난 쾌거를 이룬 선수단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들여 포상금 수여식을 진행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협회에도 묻고 싶습니다. 이번 세계선수권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대표팀 성적이 거둬졌는데 귀국 축하 식사 자리에서 기자님께서 특별 포상금을 준비하셨느냐라고 했고 준비하시겠다라고 했던 말씀도 기억한다. 아시안게임까지 진짜 대표팀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안게임 이관왕 세계선수권 첫 여자 단식 메달자가 되고 연말협회에서 특별 포상금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나름 기대하고 참석했는데 금액은 총 1,300만 원. 여기에도 체육회 지원 포상금 500만 원을 빼고 800만 원만이 저의 메달 3개에 대한 포상이었습니다. 다른 종목 선수들이 협회 포상금으로 몇 억을 받는 동안 제가 무릎을 잃어가며 얻은 포상금이 세금을 제외하고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진짜 최고의 성적을 내온 선수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격려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힘써주셨더라면 더 빛나고 존경받는 협회가 되셨을 텐데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굳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줘서 조용하니 편안하고 좋으신가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선수들은 자부심도 못 느끼고 그렇게 대우받고 있음을 속상해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이 당시 때 1,000만 원 정도를 줬는데 이 포상금이 분명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만 원을 들여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에게 돌아온 거는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안세영 선수의 정말 답답함이었습니다. 이 김택규 회장 자체가 사실 현재 메인 스폰서 요넥스의 후원금 연간 40억 원을 기본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안세영 선수가 포상금이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협회를 저격한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스폰서십, 선수에게 불리한 제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사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걸맞은 대우가 너무나 허접했다라는 겁니다. 팀 막내에서 7년을 버텨내다 보니 어느덧 세계 랭킹 1위라는 위치가 되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위치에서의 역할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운동하는 것만 배웠지 잘 쉬고 잘 먹는 법을 배우지 못해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선후배 문화 등도 비판했던 거죠. 막내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제 목소리는 그저 떼쓰는 어린이의 투정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성적이 좋아지면 제 목소리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까 하는 믿음으로 버텼다.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성적을 내온 배드민턴 선수들이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배 선수들도 이런 문화를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선수촌 안에서 청소, 빨래 이게 왜 안 바뀌냐.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고 문화도 싫다. 막내로서 어디 나가야 하면 1번부터 끝번까지 보고를 다 하고 나가야 한다. 20명 단체 톡방에 외출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끝번까지 개인적으로 다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집합 문화, 부당한 규정 등도 지적하면서 이 적은 연봉, 부당한 대우 정말 이거 너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비판을 이미 안세영 선수가 1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김학균 감독은 불화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야, 이건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더불어서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많은 지금 의혹에 휩싸이고 있어요. 사실 뭐 대학교 출신의 재적 사항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한체육회의 수석 부회장, 그러다가 대한체육회장까지 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까지 들고 파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알다시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파워게임 전입 가경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인촌 장관 입장에서도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안세영이 소송을 가면 결국 이긴다. 협회의 규정은 구시대적이고 비례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안세영 선수가 법적으로 봤을 때 재판을 하게 되면 안세영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다. 한 변호사는요, 이 협회의 규정이 과도하게 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구시대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안세영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통해 해볼 만하다. 승소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항고심은 협회에서 정한 나이 제한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당시 가처분 소송 당사자인 선수들에게 참가를 불허함으로써 선수들이 대회 자체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직업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라는 판단을 하여 사례도 판례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세영 선수가 뭐 포상금으로 1,000만 원, 와, 연봉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40억 원의 스폰서십을 받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는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걸까요? 왜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울화통 왜 터질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침묵을 깬 안세영 공식 입장 드디어 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 할 일 없어서 허구한 날 자신이 뭔가 되지 않는 부분을 남 탓을 하고 비방하고 신상을 털려고 하고 저격을 해대는 이 유튜브도 정말 지저분하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가 밝힌 이 체육계, 그에 못지않죠. 아마 이 소식을 몇 날 며칠 접하신 분들은 야, 체육회가 이렇게까지 고인물인가? 제가 볼 때 유튜브와 거의 동급입니다. 그만큼 너저분한 인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안세영 선수처럼 소신 발언을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소신 발언을 하기 위해서 좀 유튜브를 하고 있는 편인데 지금 보면은 안세영 선수 결국 뭐라고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쎄요, 굉장히 좀 심경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협회가 더 이상 외면 말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을 좀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세영 선수는 이번 배드민턴 협회에 대하여 이렇게 입장을 좀 쏟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세영입니다. 배드민턴을 시작한 후 많은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영광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동생, 그리고 못난 제자지만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저와 인연을 맺은 감사한 동료, 선후배들, 선수촌에서 케어해 주시고 끼니도 챙겨 주시면 응원해 주신 모든 선수촌 식구들, 마지막까지 훈련해준 파트너들, 든든한 소속팀, 그리고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저에게 힘을 주신 국민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셀 수도 없을 많은 분의 염원과 응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림픽 우승 후 인터뷰 자리에서 부상에 대한 질문에 지난 7년간의 대표팀 생활이 스쳐가며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의 파장이 올림픽 기간에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할 선수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20살이 넘었지만 그동안 운동과 훈련만 파고들며 열심히 해왔지 지혜롭게 인생을 헤쳐가는 방법은 아직 한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선수와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과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분들께 죄송합니다. 현재 저에 관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부상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에게 정말 괴롭고 모든 일이기에 저 또한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바랬습니다.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원했지만 현실에서 맞닿은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여 크게 실망했고 안타까웠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너는 특혜를 받고 있잖아. 라는 말로 문제를 회피하기보단 한번 해보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 라는 말 한마디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 하면 어쩌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저는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분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고 재능 있는 인재도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국민의 따뜻한 응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협회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자리를 갖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 순간 아니다,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다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스템, 소통, 케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운영되어 주시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다행히도 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진상을 파악하실 거라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점차 규정과 시스템이 바뀌며 변화해 나간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선수들도 조금 더 운동에 집중하고 케어받는 환경에서 운동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체부와 체육회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협회와 선수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며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배드민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발목과 부상 때문에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재활을 잘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선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을 것이기에 두렵지만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자칫하면 배드민턴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밀려듭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은 국민의 응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고민한 끝에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 이 긴 장문의 글 지금 제 영상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 제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적게는 몇만 뷰, 많게는 수십만 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 영상이 대단히 재밌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안세영 선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분들의 이로운 마음이 모여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을 앞으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응원도 많이 주시고 안세영 선수 사태에 대한 제 영상이 올라오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공유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기에 대하여 사실 문체부에서 조사 중이고 감사가 뜰 수밖에 없는 지금 많은 비리가 있잖아요. 배드민턴 협회장에 대한 횡령, 배임, 운영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이 됐고 셔틀콕 6,000타가 어떻게 됐고 말이 많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안세영 선수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문체부에서의 결과를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결국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선수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뭔가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안세영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정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속마음을 고백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에서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비공개 진상조사위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익숙한 얼굴이 한 명 보여요. 바로 안세영 진상조사위에 참석하는 김학균 감독입니다. 자, 김학균 감독이 이러한 말을 했죠. 세영이가 이미 무언가를 터뜨릴 것이라는 건 파리 올림픽 이전부터 예고가 되어 왔었다. 어떻게 해서든 이번 올림픽만큼은 치르고 나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겨우겨우 끌고 온 것이 지금까지였다. 이런 말 했던 거 제가 전달드렸죠. 글쎄요, 이 총감독이라면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많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는 것이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화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좀 고민이 많고 속상하고 심각함을 인지했다라기보다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걸 다 쏟아내려는 건지, 아니면 뭐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보면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좀 알 것 같다. 그 이야기 한마디를 들어주는 어른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결국 금메달을 따자마자 이야기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안세영 선수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글쎄요, 이 김학균 총감독의 이 표정이 아이러니한 건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하여서 굉장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내부적인 내용을 현장에서 취재하기는 어려웠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문체부에서 여기에서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를 위반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안세영 사태를 왜 그런 식으로 조사하나? 유인촌 장관이 드디어 또 한 번의 분개함을 터뜨렸습니다. 배드민턴협회, 그게 경미한 사안이냐? 분통이 터진 거예요. 자, 왜였을까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니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아주 제대로 분개함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번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체부가 협회의 정관 위반을 지적하는 건데요.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의 정관 제14조 제2항 4호에는요. 단체 내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는 예외 조항인 제17조 1항을 근거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 조항은 협회의 협회장이 좀 경미하다라거나 긴급하다고 판단이 될 때 이사회에 사전 심의 없이 집행을 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 안세영 선수에 대한 비공개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7일날 배드민턴협회장이 귀국했을 당시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하다라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직전날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